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이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주, 주거비 있죠. 의식주, 주거비. 이게 부담이 심각해지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게 전세 대출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요건을 계속 까다롭게 쪼가지고 실제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월세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통계를. 임대차라는 게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임대차. 이거는 이제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 다음에 반월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세가 1억이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은 내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뭐 월 얼마 내고, 이런 이제 반전세 또는 전세, 그 다음에 월세, 이걸 다 합쳐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이제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전세라는 게 물건으로서 전세권이 아니고 채권으로, 보통 우리 임대차 계약이 채권이거든요. 이런 데 전세 계약, 이런 게 있는데 비중을 봤더니요. 비중을요. 옛날에 2020년까지 하면 2020년까지는 이제 월세는 40이고요. 나머지 60%가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반월세, 반전세도 월세입니다. 반전세도 이게 월세죠. 따라서 이제 2020년에는 완전하게 전세 계약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나 반전세가 4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60%가 전세였어요. 2020년에. 근데 이게요. 2022년에 가면서 이제 전세가 5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월세나 반전세가 50을 넘어서거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번에요. 다시 61.9%가 현재 이재명 정권 들어서 61.9%가 이제 월세나 반전세다.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30%대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겠죠? 전세 대출을 계속 규제를 하니까 실제 전세 대출, 이렇게 요즘 계속 줄입니다. 실제 부동산 대책하면서 전세 대출을 계속 줄이 나가니까, 실제 옛날에 문재인 때요. 전세금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 전세금이 폭등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전세 대출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규제가 이번에 6.27 대책, 이번에 부동산 대책하면서 실제 주택도시보전공사, 영어로 이제 허그라 합니다. HUG, 허그. 요게 주택도시보전공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세대금 대출을요, 보정을 80%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보정을 80%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 전세금은 올라있고 대출 보정이 80%까지밖에 안 되니까 은행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가는, 이게 바로 이번에 6.27 대책 여파로 이제 대출이 확 줄었다는 거죠. 80%로 보정 비율을 낮추니까 나머지 20%는 이게 또 서민들이 만들기 어렵다 이거죠. 비율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내줘야 되잖아. 나가면, 기한 되면. 계약 기한이 끝나면 이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써버린다고. 왜? 전세금은 지돈인 줄 알고 그냥 받았다가 써버리니까 나중에 나간다니까 못 내주잖아. 왜? 뒤에 사람이 또 들어오면 받아가 내주겠다니까 뒤에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게 못 내주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 전세 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집주인이 전세자금 반환을 위해서 태거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였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세입자도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기간 내에 나갈 때 전세 내 걸어놓은 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전세자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전세금액이 많이 걸기도 어려운 거예요. 실제 집주인이 대출받아가 먼저 내줄 수가 있는데 그걸 1억으로 막아놨고요.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안 되니까 쌍방이, 그러니까 세입자는 불안해서 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서 전세를 다 못하고요. 차라리 월세 좀 내더라도 반전세 하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전세 살고 싶은 사람도 대출이 80%로 보증 또 줄이 났고 까다로워지니까 계속 그 전세가 월세로 또 반전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 다 아시다시피 전세라는 게 그 채권적 전세 제도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민법 공부할 때 우리나라 민법이 전부 일본 걸 베꼈거든요. 일본은 이제 다 독일 걸 베낀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이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로 가서 이걸 일본이 베껴오고 우리나라 법원에게 그냥 일본 거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민법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 없는 제도가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 이게 일본은 전부 월세죠. 임대차 전세가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 전세는 왜 생겼느냐? 이게요, 전세가 되려면 이게 은행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은행 이자가 높고 집값이 계속 올라야 돼. 그래서 이게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제로면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놔도 굴릴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월세 받는 게 낫지 말라고 전세 받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목돈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놔놔도 이게 뭐 4, 5% 놓으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전세 받아놔도 이자가 높으니까 되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다 이러면 전세 제도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이 계속 올라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집 살 때 내가 그냥 돈이 없잖아.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무리하게 내가 영혼까지 끌어서 내 돈 1억 가지고 집을 사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 그냥 전세를 주는 거야. 나는 월세 살더라도. 전세 주막이 그 전세금 보태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거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가지고 전세금 내주덕에 내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을 살 때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돈 조금 가지고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 내주덕에 남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에 전세가 많았던 이유가 워낙에 이자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전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제도가 세입자한테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월세보다는 이게 쌉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론 이제 목돈 내더라도요, 요즘 이게 은행 금리로 치실 때 전세금이 10억인데요. 이걸 월세로 돌리려면 이자를 막 5%, 6% 환산해가 월세를 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월 몇백만씩 내려면 서민들이 힘들잖아. 차라리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걸어나면 월세가 안 나가니까 돈도 모을 수가 있고 생활이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월세로 돌리면 그게 은행의 이자보다는 이게 더 받는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은행이 나가면 이게 또 세금 내잖아, 이자 소득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월세라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런 데 제도입니다. 전세가. 가난한 사람한테 세입자한테는. 왜 월세 이게 부담이 커지고요. 월세 환산했을 때는 은행 이자보다 이게 높으니까 세입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도 이게 방 하나를 전세였는데 그게 전세 300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살 때 방 하나에 누나, 형, 어머니 다 살았는데 전세가 300이 월세가 아닙니다. 전세가 옛날에 워낙 열악한 작은 방이니까 전세가 300인데 그래도 이게 전세 살지 월세로는 안 살라 그랬어요. 왜? 월세는 이게 매달 10만 원이도 5만 원 돈이 나가잖아. 전세는 이게 그대로 돈은 남아있잖아. 근데 공짜로 살고 돈은 그대로 원금이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월세 안 하고 이게 전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번에 6.27 대책 나오면서 전세 대출을 엄청나게 쪼아난 거예요. 보정 비율을 낮춰가지고. 거기다가 전세금 주인들 돈 내주는 대출도 1억으로 확 줄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들어가는 사람도 좀 불안하긴 해. 왜냐하면 이게 대출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순위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확정일자 받고 내가 선순위로 받더라도 좀 이게 불안한 게 있거든요. 전세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전세 사기자들도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꺼리는, 그거는 뭐 자기들이 세입자가 정한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이대로 가면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전세 제도인데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게 월세 삽니다. 일본의 대학 교수들 제가 가봤더니, 일본 제가 많이 갔거든요. 전부 이게 월세 살아. 월세. 월 얼마. 자기 집 사는 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전세 제도는 없으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저는 주거비 부담이 된다. 서민들은 그래도 이 전세라도 살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집 장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 이러면 이게 그 서민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버는 돈으로 월세 다니고 나면 돈 모아가 언제 집 사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재명 정권이 뭐 말로는 이게 뭐 서민이 어떠고 뭐 민생이 어떠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정책을 보면 서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뭐 부동산 규제든 대출 규제든 모든 게 좀 이게 진짜 있는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내 돈, 내 현금 가지고 내 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 있냐. 진짜 있는 사람은 크게 그 피해를 안 봅니다. 오히려 선의에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논단 말이야. 우리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반시장 정책을 펴다 보면 오히려 피해보는 거는 서민, 선의의 서민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서 뭐 부동산 대책을 29번 했는데 결국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전부 이게 배불리 죽고 서민들은 우리게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가는, 우리게 이런 정책을 폈잖아요. 좌파가 항상 이렇습니다. 좌파들이요 항상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거야. 이 좌파 이놈들이 아이고 서민들 잘 살게 된다고 정책을 펴는데 나중에 보면 서민들만 죽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게 역설입니다. 항상 이렇단 말이야. 좌파 정책은. 이게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거든요. 시장을 항상 무능한 얼찍이 좌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게 부동산 대책을 내놔니까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본다. 이걸 제가 엄중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장 친화적인, 시장에 맡겨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억지로 시장을 이기려고 무리하게 그 규제나 개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이재명 정권이 또 부동산 경제 정책은 문재인 시즌2, 근데 이 문재인보다 더한 좌파 정책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서민들은 더 삶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간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재명 정권 5년간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